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브리핑 시간입니다. 잠시 쉬어갔던 우리 증시, 목요일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하선과 아픈 손가락의 반전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하선, 즉 조선주 고평가를 지적하는 리포트에 조선주가 약세, 이와 함께 그간 시장을 주도했던 방산, 전력기기 등도 밀렸죠. 한편 시장에 아픈 손가락으로 많이 빠졌던 2차 전지와 같은 업종들은 올랐던 하루였습니다. 그럼 먼저 특징 섹터와 수급, 심수연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줄곧 달리던 우리 증시 어제장에서는 잠시 쉬어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시면 0.65% 하락한 2654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종반 순매도한 점 특징적이었습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1.28% 하락한 768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했네요. 그럼 특징 섹터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차 전지 섹터는 강했습니다. 증권가에서 2차 전지 업종의 주가 반등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단기적으로 3월 5일 발표될 유럽 액션 플랜에 전기차 보조금이 지급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거라 언급한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대표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2%대, SK이노베이션은 1%대 강세 보였습니다. 한편 방산 섹터는 약세 보였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향후 5년간 매년 8%씩 국방 예산 삭감 계획을 지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는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가 내세우는 연방정부 예산 삭감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섹터가 어제 크게 하락했습니다. 증권가에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며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인데요. 조선주 자체에 대한 조정으로 이어진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은 11%대, 한화오션이 6%대 약세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인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시장의 매기는 한한령 해제라는 키워드로 쏠렸죠. 그런 의미에서 시장을 움직인 헤드라인, 중국 에이펙 계기 문화사절단 한국 파견, 커지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입니다. 뉴스와 함께 관련주 옥석까지 한번 가려볼 텐데요.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였죠. 이르면 5월 중국이 한한령을 해제할 거란 보도가 나왔습니다. 에이펙을 앞두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관련해서 중국이 문화사절단을 내달 한국에 파견할 거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콘텐츠 산업은요, 한한령이라는 족쇄에 그동안 중국에서 발이 꽁꽁 묶였습니다. 게임, 케이팝, 그리고 드라마 너나 할 것 없이 말인데요. 자, 그런데 근래 한한령 키워드가 시장에 등장한 건 어제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월 초에 회담을 가졌고 이때 등장한 게 양국 문화 교류 관련 긍정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즉 우회적인 한한령 해제 발언이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 보니 어제 기사는 더욱더 신빙성 있게 시장이 받아들였습니다. 어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한한령 해제 수혜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치는 생각. 어제 오른 종목들이 실제로도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업인가? 좀 더 확실하게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입니다. 자, 그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관련주들은 아웃바운드,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중국으로 수출하는 섹터, 그리고 인바운드로 나뉩니다. 다음 페이지 체크해 보시죠. 인바운드는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을 통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섹터를 말하는데요.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웃바운드로는 엔터, 콘텐츠, 게임이 있겠고요. 인바운드로는 여행, 면세, 유통, 카지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의 공통 분모에는요, 수출도 하고 관광객들이 직접 한국에서 쇼핑을 할 수 있는 화장품과 의류가 있겠는데요. 자, 사실 중국이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는 배경 중 하나는 중국 경제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은 건데 미중 갈등도 심해져 우군을 확보하려는 차원이죠. 자, 뭐랄까요? 중국 소비력이 크지는 않은 상황. 그렇게 한 발 더 들어가 소비 침체에 그나마 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로 시선을 돌려봐야겠습니다. 앞서 짚어본 아웃바운드로 분류된 섹터, 엔터, 미디어, 그리고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스치는 생각이 있죠. 다음 페이지 체크해 보시죠. 큰 틀에서 보자면 결국 K-팝이든 K-드라마든 K가 붙은 콘텐츠 관련주가
결국 수혜주일까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증권가 리포트를 종합해봤습니다. 증권가에서 한한령 수의 가장 큰 수혜주로 보고 있는 건 바로 엔터주인데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바로 SM과 디어유인데요. 미래에셋증권은요, SM의 경우 중국 팬덤 비중이 50%로 비교적 크다고 강조를 했고요. 신한투자증권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소위 관시, 즉 인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갖춘 게 바로 SM이라 시장에서는 SM을 가장 큰 수혜주로 보고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미 한한령이 시작된 이후 시간이 8년이나 지났기에 각 엔터사의 주력 IP들이 제대로 중국을 경험하지 못했고 이에 오히려 엔터주들의 무차별적인, 그러니까 광범위한 수혜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디어유는요, 두 증권사 모두 텐센트 뮤직과의 협력에 있어 확실한 수혜주라고 보기도 했는데요. 자, 이번에는 그럼 미디어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어제 미디어 관련주들의 주가 반응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워낙 주가가 바닥권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 튈 때도 확실하게 튀어 올랐던 겁니다. DB투자증권은 미디어주 내에서는 IP를 직접 보유하고 있고 작품을 안정적으로 제작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중국향 판매 이력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면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트리 중앙, SBS, 그리고 A스토리의 수혜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요. 이 종목들의 수혜 기대감을 숫자로 환산해보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구작 350억 원, 동시방영 450억 원으로 가장 크다고도 진단을 했습니다. 게임주는요, 수혜 가능성은 있지만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점에서 판호 발급 여부에 따라 개별 종목을 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품주, 물론 소비와 관련해서 물음표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관심이 큰 섹터라 안 짚어볼 수는 없겠는데요. 하나증권은 일단 중국 내 인지도가 큰 브랜드 위주의 수혜, 즉 LG 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을 언급했고요. 사드 배치 이후에도 대표 제품들이 중국 내에서 위생 허가를 획득한 VT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인디 브랜드의 수혜에 따라 ODM사도 함께 볼만하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자, 다만 아직은 기대감인 만큼 관련해서 앞으로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 어떤 헤드라인들이 나오는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도 한번 체크해볼까요?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클린룸 및 금속, 유리 파티션 전문 기업 XINC는 지난해 영업이익 82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23% 증가한 수치인데요. 호실적에 힘입어 XINC 시간외에서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오늘 시초가도 주목해 보시죠. 다음으로 2차 전지 믹싱 장비 전문 기업 제일 M&S는 지난해 영업 손실 463억 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해당 소식의 시간외에서는 8%대 하락했습니다. 한편 마스크팩 시트 소재 전문 기업 셀바이오 휴먼텍은 2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밝혔습니다. 취득 예정 주식수는 약 55만 7천 주인데요. 시간외에서는 8%대 상승했네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 TPD에 참석합니다. 한미일 3국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태평양과 동아시아 지역 현안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로 오랜 관세 전쟁이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인데요. 지난 19일 최태원 회장은 20대 그룹 CEO로 구성된 대미 통상 아울리치 사절단과 함께 미국 방문길에 오르며 통상 외교 출장길에 오른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부터 첨생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임상시험과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명확히 해 연구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특히나 세포 및 유전자 치료제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관련주로는 엑셀 세라퓨틱스, 파밀셀, 큐로셀, 차바이오텍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한국가스공사와 현대해상은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외 코오롱인더, 잉그루더랩, 클리오, 코스메카 코리아 등도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기대 이상의 호실적 기록한 기업은 어느 기업일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관련 전망 이어지는 분석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죠.